따로 빼서 설명드릴 박창민 학생이 고른 문제에 대해서 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문제는 황준 학생과 함께 풀었으니 스킵하도록 하고요. 10번 문제에서 9번에서 그 논의한 어떤 similarity에 대한 논의를 베이스로 했을 때 A랑 B가 similar하다 라고 했을 때 trace A와 trace B와 같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셔라. B는 사실 문제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서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냥 trace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A와 B가 similar 할 때 trace A와 trace B가 왜 같은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trace라는 개념을 알려면은 되게 처음에 접해야 되는 개념이 고유 벡터와 고유값,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그 A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빨간색 하이라이터로 고유 벡터가 나오는 거고 파란색 하이라이터로 고유 값이 나오는 건데요. 그것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다른 행렬 X를 갖다 붙여서 행렬 곱을 시켰더니 그 결과물이 항상 내가 갖다 붙여서 곱한 고유 벡터 X의 스칼라 배로 나와야만 한다. 그리 되도록 하는 벡터 X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요. 그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스칼라 값을 고유 값, 아이겐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해한 다음에 쭉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i는 항등행렬 이렇게 생긴 그런 친구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0이 어야만 그때 결국엔 이것에 대해서 0이 아닌 해가 존재할 때만 아이겐벡터와 아이겐밸류가 가능하다,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이 아닌 해 x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a 빼기 아이겐밸류 곱하기 등가 행렬, 항등 행렬 했을 때 이것이 가역 행렬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0이 되어야만 얘가 0이 아니 된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요 식이 는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아이겐 발류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되 x는 0이 아닌 해가 존재해야만 하고요. 그리 되도록 하는 디터미넌트 a 빼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 식에 대한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특성 방정식을 통해서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트릭스는 아이겐 밸류를 미지수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이 식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얘가 0이 되어야만 이게 인버티블 하지 않아져야만 x에 0이 아닌 해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풀면은 특성 방정식이 나와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거 풀면 가능한 고유값 두 개가 구해집니다. 이 가능한 고유값 두 개 각각에 대해서 뭐 개념과 익숙해지는 겸 삼아서 그것이 실제로 고유 벡터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 빼기 3i 해주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나오고요.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이 매트릭스와 x를 곱했을 때 항상 는 0이 되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자, 곱해볼게요. 그걸 실제로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이걸 곱하면 이런 식이 만족하고 이게 는 0이 항상 되려면 x2는 항상 뭐여야 될까요? 0이어야 됩니다. x1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죠? 그러면 아이겐 밸류 3 구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고유 벡터는 1, 0으로 다시 한 번 더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고유 벡터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1, 0이었죠? 얘에 대해서 1, 0 곱해주면은 3, 0 해서 3 나오고 0, 0 해서 0 나오죠. 그러면 아이겐밸류 3에 그거 곱해주면은 1, 0이 3, 0이 되니까 이 친구 아이겐벡터가 맞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겐벡터가 아니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만약에 4, 2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얘를 스칼라 배해서 만들 수 없잖아요. 1, 0을 스칼라 배해서 4, 2 만들 수 없죠? 그러면 x는 아이겐벡터가 아니었던 게 되는데 실제 결과값은 3, 0이니까
스칼라 배 가능하고 그 스칼라가 딱 3이니까 우리 아이겐밸류 3이었다라는 처음의 전제랑 딱 맞아떨어지십시오.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겐밸류가 2면은 만들어진 새로운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를 x랑 곱해주면 는 0인 돼야 됩니다. 얘가 0이 아닌 해가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풀어보면 x1 더하기 x2는 0이어야만 하는 조건을 아이겐 벡터가 만족시켜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아이겐 벡터 만들어보면 1, 1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실제로 아이겐 벡터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넣고 행렬 연산해주면 2, 2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렬 연산한 결과물이 예를 들어 4-2 이렇게 되면 스칼라 곱해서 빨간색으로 그 검은색 아이겐 벡터라고 추정했던 x를 x의 스칼라배로 만들 수 없죠. 그러면 x는 사실 아이겐 벡터가 아니었던 건데 실 결과물이 2와 마이너스 2네? 스칼라배에서 만들 수 있네? 아이겐 벡터 맞으시고 아이겐밸류 아까 찾았던 2 맞으시고 전혀 모순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유 벡터를 왜 쓰냐? 어디다 써놓냐? 이 고유 벡터 개념을 활용해서 대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고유 벡터에 대해서 이런 수식이 만족한다고 했었죠. 이때 P가 뭔지가 좀 골치 아픈데 이게 하나의 성분이 아닙니다. 고유 벡터가 될 수 있는 x1, x2부터 xn까지를 쭉 이렇게 열 벡터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0, 1,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열로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나열했을 때 각 고유 벡터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만족하죠? 요거는 그냥 고유 벡터와 고유 값 자체에 대한 정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냐? A, P 행렬 연산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A랑 P를 행렬 연산시키면은 각 열마다 이게 i번째 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열 벡터인가요? 얘가 사실 열 벡터였다 이거죠. xi 자체가 열 벡터니까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거에다가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만큼 곱해진 형태의 열 벡터로 재구성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1부터 xn까지는 쭉 쭈루루루 그냥 x1부터 xn까지 아이겐 벡터 자체로 줄 서 있다면 거기다가 아이겐 밸류를 곱해준 x 1열에 해당한 아이겐 밸류 1을 2열에 해당한 아이겐 밸류 n을 n열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 n을 곱해준 꼴이 A랑 B의 행렬 곱 결과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겐 벡터의 그 정의 그 자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것이 무엇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P 곱하기 요 매트릭스 있죠? 아이겐 벡터를 쭉 줄지어놓은 것 그놈 곱하기 다이고널 매트릭스라고 해서 아이겐 밸류를 요렇게 줄지어 놓은 친구랑 쭉 더 확장할 수 있겠죠? P 곱하기 D를 매트릭스 곱한 것과 AP와 PD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보여놓고 나면은, 사실 보여놓고 나면 일이 좀 더 쉬워지는 게, 우리 P가 인버티블 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인버티블 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각화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 수식이 뭘 의미하는가? 첫째, P와 D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복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겐 벡터를 1벡터, 2벡터, 3벡터, 4벡터, 10벡터를 쭉 줄지어 놓은 겁니다. 다이고널 D는 다이고널하게 개수들을 붙여놓은 거라서 아이겐밸류가 대각선으로 분포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얘네들을 곱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P는 요 모양의 아웃풋을 내는데 PD를 곱했을 때도 똑같은 매트릭스의 아웃풋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짓을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 PD가, P는 이렇게 생겼고 D는 이렇게 생겼죠. 어떤 식으로 연산이 성립이 될까? PD가 된 결과물에 I행 J열의 어떤 한 칸만 관심 갖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매트릭스 연산의 당연한 성질이죠. 이렇게 파란색의 P의 행과 D의 파란색의 가령 열이 곱해지는 방식으로 P의 I행, D의 J열이 곱해지는 방식이고 그때 K가 1에서 N까지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이고널 매트릭스니까 D에서 K랑 J가 다르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그마한 것들 중에서 딱 요 항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요걸 생각해보면 P의 I행 J열이 요렇게 수식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재구성해보면 P, D 곱한 행렬의 J열 전체를 보자면 J는 그대로 고정이고 I만 1에서 N까지 돌아가겠죠? 요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가령 가상의 숫자 하나 넣어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2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j 대신 2 넣어볼게요. d22니까 이 매트릭스에서 얘가 되겠죠? 그 아이겐 밸류 곱해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열 벡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 1행 2열, 2행 2열, 3행 2열, 4행 2열, n행 2열까지 가겠죠. 그거 뭐랑 같았었죠? x2랑 그냥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j2에다가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요. 지금 제가 만든 예시는 2 넣어본 거죠. 1 넣어보고 n까지 쭉 다 넣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애가 되는 거예요. 결국 AP와 PD는 같다. 요거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 주의해 줘야 될 거는 요거 뭔가 모양상을 봤을 때 표준 기저 벡터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x1은 이래야 될 것 같고 x2는 이래야 될 것 같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점 하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걸 만족하기만 하면 어떤 선형 독립이든 다 상관없다는 거. 여기서도 봤죠? 아이겐 벡터는 얘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일 수도 있다는 점. 무조건 1, 0, 0, 1 뭐 이런 꼴 아니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오히려 계산식이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듀얼 베이시스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듀얼 베이시스 할 때 그 베이시스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유 벡터는 요걸 만족하도록 하는 xi를 찾아와라 인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트레이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임의 행렬 n에서 x, yj와 y 그 ij에 대해서 트레이스는 어떻게 계산하냐고 했을 때 대각선에 있는 그 변수들을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트레이스. 그러면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x랑 y를 곱했을 때랑 y랑 s를 곱했을 때 비교해보면 결과물의 i행 i열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글이 되도록 하는 시그마 매트릭스 계산식은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계산되는 항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냥 더해지는 순서만 다른 거예요. 실제 사례로 들어봤을 때 얘 x를 이렇게 두고 y를 이렇게 준다면 x 곱하기 y로 매트릭스 곱하면 요거 되죠? 근데 우리가 y랑 x가 다른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실제로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대각행의 합을 구해보면 55, 55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였다시피 이런 식으로 대각행이 계산되는데 그 본질적인 계산되는 항을 따져보면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XY, YX 매트릭스에 대해서 곱셈은 보존되지 않지만 그에 대한 트레이스만 생각해보면 똑같다는 점. 그래서 다이어널하게 본다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였냐? 트레이스 안에서는 곱해지는 순서 바꿔도 된다라는 것을 순환성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였던 거,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D의 다이어널, D는 다이어널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이어널이니까 좌변, 우변 둘 다 트레이스를 때렸을 때 트레이스 D는 되게 쉽게 계산되죠. 그냥 이렇게 쭉 아이겐 밸류 다 더해준 거예요. 근데 우변은 뭐 행렬이 여러 개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트레이스는 어떻게 되냐? 이게 어 일단 순환성을 활용하면 순서 이렇게 막 끼리끼리 바꿀 수 있죠. 끼리끼리 바꿨을 때 이렇게 되고 나면 이거 그냥 항등의 행렬 같으니까 트레이스 A가 되죠. 아, 결론적으로 너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트레이스 A와 트레이스 D는 같아. 왜? 트레이스라는 연산 자체가 곱셈을 순서를 바꾸는 데에 닫혀 있으니까. 그러면 트레이스 A랑 트레이스 D가 같다고 했을 때 우린 이걸로 통해 뭘 증명한 셈이야? 이 표현이 이 표, 아, 그, 이 표현이 뭘 의미했죠? A랑 D가 닮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우리 예제 9에서 보였었습니다. 예제 9에 의해서 A랑 D가 닮았으니 이렇게 표현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트레이스 표현식을 따라서 트레이스 A와 트레이스 D는 같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 어떤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어찌고 저찌고 하는 내용들에 살짝 관련된 연관선상이라고 하셔서 넣어보자면은 LU 분해가 뭔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U 분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A라는 매트릭스를 L과 U로 분리해서 매트릭스의 곱수로 분리하는데 L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아래에만 숫자가 뭐가 들어있고 위에는 그 가운데는 111이고 이쪽에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간 게 L. U는 이렇게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다 0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게 U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된 바가 이렇고요. 다만 AU 분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 특히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로우 리플레이스먼트만으로 이 에클렌 폼을 만들 수 있을 때나 가능하지, 그게 안 되면 얄짤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AU 분해가 왜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 텐데요. 선형 시스템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A 있습니다, B 있습니다. 글이 되도록 하는 X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었죠? A의 인버스 구해서 X는 A 인버스 B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해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여드리겠다시피 A 인버스가 첫째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떤 상황에 따라 의존성이 있고요. 둘째,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계산이 되게 어려워요. 2x2 매트릭스에선 쉽지만 3x3부터 머리가 아파지고요. 우리가 많이 써야 하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써야 하는 더 큰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도입하냐? A를 L과 U로 찢어요. 그러면 위쪽에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때 새 변수 Y는 UX를 도입하는 겁니다. U 알고 있고, 그때, 네, 그래서 요거 대신 그냥 Y를 넣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 제낍니다. L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B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Y를 찾아보자. 그럼 이제 Y 찾았죠. Y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뭐라고 약속했죠? UX라고 약속했었고, U도 미리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X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역행렬을 구하는 식의 방식을 두 번 찢어서 하고, 그때 이것들을 하삼각행렬, 상삼각행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더 해를 구하는 과정이 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본체인 A가 기본적으로 A랑 B가 주어졌을 때 X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 A 자체에 대해서도 이 A 가지고 우리가 L이랑 U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LU 분해를 하는 단계에서 인풋은 A고요. 우리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야 될 건 LU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항등인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때 항등인열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 일단 U부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고, 숫자가 이렇게는 차 있어도 되지만 얘네들은 다 0이어야 되죠. 로우 리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얘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얘 죽였으면 이제 0, 뭐시기 됐겠죠? 그럼 이제 얘를 죽이는 거다라고 죄송합니다. 얘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죽여서 이제 얘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2가 얘가 4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죽여야겠죠? 그러면 4, 2, 2 해서 갖다 빼준다라는 의미입니다. R2 대신 R2 빼기 2R1을 빼줘서 R2를 대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미 이렇게 대체가 당한 거죠. 그럼 이제 R3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R3 어떻게 죽일까 생각해보면 우선 R1만큼 한 번 더 해줘요. 누구 죽이려고? 얘 죽이려고. 그럼 얘 죽이고 나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는 또 뭘로 죽여야 돼요?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R2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러한 변환을 통해서 R2는 이 R1 더하기 R2였죠. 빼기는? 네, 이 R2 빼기 원래 R2라는 것은 원래 R2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변형한다? 빼기 2 R1으로 변형한다. R3라는 것은 원래 R3가 있을 때 그 녀석에 대해서 R1 한 번 더 해주셔라. 그 다음에 이거 종합분은 결국 더하기 R2인 거죠. 뭐 이렇게 변환을 주셔라가 되는 거예요. 네, 라고 했을 때 이 A는 이런 방식을 통해 AU로 분해될 수 있다인 건데 A는 이미 알고 있고 U는 구한 거고 L은 어떻게 하는데? L 어떻게 하는데? 인데 그 L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가 한 그 변환의 연산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R2 대신 빼기 2R1 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식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한번 쭉 엘리미네이션을 해준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는 위치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얘네 0,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R2 대신에는 마이너스 2R1 해주고 R1 대신에는 더하기 R1 해줘야 되니까 그거 역수, 그러니까 음수 배수 마이너스 1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 엘리미네이션 해줄 텐데 두 번째 열 얘는 0이 될 필요 없죠? 얘는 0이 될 필요 없죠? 근데 얘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애죠? 그래서 R3 대신에 R3 보면은 R3 대신에 R3 더하기 R2가 되는 거고요. 이때 해당 위치에다가 그 좌표값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L이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U가 구성된다라는 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LU 분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실 LU가 왜 이렇게 되냐? 아니 U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U 그렇게 만드는 거 인정. 이거랑 A는 근본적으로 같잖아. 그거 알겠는데 L은 왜 저렇게 되는데? 저게 그리고 왜 LU는 A 이렇게 분해되는데에 대한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A에다가 지금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어떤 소거법을 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L은 우리가 한 가우스 소거 오퍼레이션에 인버스를 곱해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 과정이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요 소거했죠. 그거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E1 곱하기 A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추가됨으로써 어떤 식의 연산이 되고 있냐? 음, 로1, 1, 1, 4 마이너스 6병, 마이너스 7, 2인데 이 녀석을 이런 원래 다이오노를 했던 거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하나를 추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가령 우리가 이 부위에 있었던 이행 1열을 계산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2 해서 네, 네.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게 뭐예요? 원래의 어떤 항등 행렬과 달라진 게 뭡니까? 얘가 하나 추가된 거죠. 그러면 이 행 1열에 우리가 0으로 만들어야 될 행렬에 대해서 즉 여기 따지고 보면 여기를 마이너스 2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여기다가 뭘 채워 넣어야 이게 이행 1열이 0이 되는 행렬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행 1열이 결정될 때는 월, 속어 가우신 로우 리덕션 하는 매트릭스에서는 2행이 개입하고 원래 A에서는 1열이 개입을 하겠죠. 그때 얘에서 요 위치가 곱해지는 자리는 얘니까 얘의 값은 2열 2원인가? 네. 네. 그래서 얘랑 얘가 곱해지고 얘랑 얘가 곱해지고 얘랑 얘가 곱해져서 이행 1열이 결정돼서 얘가 는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래 숫자가 4잖아. 그 4를 뭘로 죽여줘야 돼요? 2로 죽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2로 죽이려면 곱하기 2 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매트리스 속 빈칸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가우시안 리덕션을 하냐를 반영해서 그것을 행렬 표현했을 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역행렬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R3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매트릭스에 대한 연산은 R3 대신 R3 더하기 1을 넣는 거였죠.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것에서의 그 행렬 구성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서 역행력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자리,
이 자리를 지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R3 대신 R3 더하기 2를 넣는 것이고, R3 대신 R3 더하기 2를 넣기 위한 매트릭스상 구성은 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역행열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을 쫙 합쳐주면 그것이고 L이 된다라는 설명인데, 이게 또 왜 그렇게 되는가? 어떤 삼각행열, 3x3 행열의 역행열 계산 공식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서 넣어봤는데요. 이 행렬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계산되는데, 이 녀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행렬식 해가지고 역행렬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에 스칼라 배 곱해지는 거는 이쪽으로 따로 빼놨고요. 이 여인자 행렬의 전치가 핵심인데, 결국은 요 원래 3x3 각 칸에 해당하는 것들이 원래 2x2 행렬에서 흔히 우리가 디터미넌트로 써왔던 행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에 존재하는 행들에 곱해놓고 빼주고 하는 행들이 각 칸을 구성하게 되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트랜스포즈 취해주면은 그게 이게 역행열 3x3 매트릭스의 역행열의 기본 꼴이 되고, 그 앞에다가 그냥 스칼라 배 해주면은 최종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우리가 갖고 있었던 꼬라지의 식들 넣어보면 역행열이 구해지는 건데요. 원래 이원이 이런 식이었다면 요항 이렇게 스칼라 배하는 디터미넌트랑 곱해서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코팩터 부분 쭉 성실히 대입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거 전치해주면은 얘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1분의 요 매트리스가 들어가서 이 마이너스는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LU 분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뭐죠? A가 있을 때 L 분해해내고 U 분해해낸다 였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AX는 B의 실제 문제 풀이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B는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이거 A의 역행열 구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하기 싫잖아요. 이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첫째, L과 U로 쪼갭니다. L과 U로 쪼갤 때는 아까 썼던 거니까 매트릭스 그대로 쓸게요. 변환해서 요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 그리고 그 만들기까지의 매트릭스 연산을 반영해서 L 매트릭스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AUX는 B로 만들어 놓고 UX 대신 Y로 치환하고 다시 UX는 Y를 풀면 되는 겁니다. LY는 B라고 두고 Y 계산해 볼게요. 훨씬 간단하게 연립하면 Y 계산해 주죠. 똑같이 UX는 Y라고 두고 Y 여기서 계산한 거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요거 연립해서 넣어주면 X 훨씬 쉽게 구해진다. 간단한 연립 계산만으로도 최종 해가 구해진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기 싫은 거 A의 인버스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LU 분해라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얘를 요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4-6 했으면 얘로 빼주고, 그렇게 빼주고 나서 0, 0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도 0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R2로 연산해주고, 그 매트릭스 변환의 내용들을 잘 기록해 놨다가 그거 가지고 재구성해서 L 행렬만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LU 분해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